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5, 업사이클 패브릭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이 저렇게 장황해서 그렇지 오래된 면 소재를 수거해서 재활용해서 가방이나 앞치마 등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브랜드예요. 지금은 입소문을 타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창업 초반엔 하루가 멀다 하고 울었어요. 창업이라는 게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처음에는 1인 기업으로 시작하다 보니 외롭기도 많이 외로웠죠. 그때 누가 그러더군요. 이럴 때 곁에 나를 지지하고 지탱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일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걸어가는 게 인생의 진짜 시작이라고요. 지금 와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지만 그때는 그 말을 참 진지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 곁에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가장 힘들 때 만나 저를 지탱하는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제게 기대기만 하려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더군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지인의 소개로 나간 한 저녁자리였어요. 창업 준비로 한참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였고 마음의 여유라고는 조금도 없었어요. 이 형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둘이 잘해봤으면 좋겠는데. 당시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너무 피곤했던지라 별로 관심이 안 갔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그 사람을 많이 신경 써주지 못한 채 제 이야기만 잔뜩 늘어났던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관심 없는 채로 뒀어야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제 이야기를 무뚝뚝하게 들어주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장구도 잘 쳐주고 한술 더 떠서 공감해주는 모습에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고맙더라고요. 당시 제가 하도 매번 비슷한 고민을 얘기하고 다녀서인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거기서 거기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막 털어놓고 싶은 상대가 생긴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맛깔나게 받아쳐주니 금방 호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게다가 막막하기만 했던 제 브랜드 사업의 비전을 봐주고 절대적인 지지와 존경을 보내주기까지 했어요. 감각이 너무 좋으셔서 이게 정말 버려진 천으로 다시 태어난 거라니 믿기지가 않는데요. 저도 누나가 있는데 이런 아기자기한 티코스터 같은 걸 참 좋아하거든요. 앞치마도 꼭 이렇게 예쁜 걸 사요. 이왕 요리하는 거 예쁜 거 입고 기분 좋게 하고 싶다고. 그래요. 저도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고 보람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다 보니 마음처럼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걸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막막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우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힘이 되네요. 분명 잘 될 거예요, 세연 씨. 저는 평생 직장에만 다녔던 사람이라 그런지 자기 일을 찾고 해내는 세연 씨가 너무 멋지고 대단해 보여요. 참 멋있어요, 세연 씨. 안정적이었던 그 사람과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도전적인 성향의 저는 서로가 갖지 못한 부분에 끌렸어요. 그 사람이 주는 위로와 응원이 너무나 크게 와닿았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과 존경은 당시 제게 꼭 필요한 양분이었어요. 우린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마음이 사랑까지 발전하게 되었죠. 연애를 한 뒤에도 늘 일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도 한결같이 제 곁에서 응원해주는 그 사람 덕분에 사업은 생각보다 더 크게 번창했어요. 브랜드에 관심을 보이고 협업이나 팝업 스토어 제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몇 년 사이에 직원도 꽤 늘어났고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수익이 안정화되고 바라던 목표치를 어느 정도 이루고 나니 마지막 관문만을 앞두고 있더군요. 나이도 어느 정도 찼겠다. 결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 제 옆을 지켜주고 다른 걱정 없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다 그 사람 덕분이라는 생각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을 준비해보니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정말 딱 맞더군요. 그동안 제 일 하느라 바빠서 남편의 일까지는 신경을 많이 못 써줬는데 연애하는 동안 남편은 잦은 퇴사와 이직을 겪느라 저에 비해 돈을 많이 못 모아둔 상태였어요. 그래도 상관은 없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원했거든요. 우리 신혼집은 좀 외곽에서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회사 근처로 잡을까? 당신 회사랑은 좀 멀긴 해도 차 타고 다니면 되잖아. 그럴 필요 없어. 신혼집은 내가 할게. 둘 다 다니기 편한 곳으로 하자. 정말 그래도 될까? 아직도 집은 남자가 해와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서. 됐어. 우리끼리 무슨 그런 걸 따져? 따지고 보면 내가 잘된 것도 그때 당신이 옆에서 많이 응원해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 고마워. 역시 능력 있는 아내 만나니까 너무 좋다. 당신이 최고야. 서울 중심지에 집을 얻기엔 턱도 없는 저축금에 신혼집은 제가 해가기로 했어요. 너 이렇게 열심히 사는 동안 그 앤 대체 뭘 하고 있었대? 이 나이에 겨우 5천? 엄마 아빠, 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다 이 사람 덕분이에요. 아니었으면 이렇게 잘 되지도 않았을 거야. 누군가는 신혼집을 여자가 해가는 걸 아깝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아깝지 않아요. 내가 돈을 잘 벌게 된 데에 한몫하게 해준 사람이니까요.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데엔 이유가 있겠지. 하긴 사람이 혼자 잘 되는 법은 없더라. 너만 좋으면 우리는 그걸로 됐다. 물론 부모님은 탐탁치 않아 했지만 제가 열심히 설득한 끝에 남편을 나쁘게 보지 않게 되셨죠. 여보, 근데 정말로 미안한데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걸 손대버리면 진짜 너무 내 자산이 없어지는 느낌이라서 혹시 혼수도 당신 돈으로 우선 살 수 있을까?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 너무 죄송스럽고 내가 돈 벌어서 차근차근 갚을게. 됐어. 당신 너무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 혼수 내 돈으로 할게. 미안해. 나 당신 아니었으면 제 나이에 장가도 못 갈 뻔했네. 나는 당신처럼 하고 싶은 일이 확고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방황을 많이 했나 봐. 괜찮다니까. 지금 하는 일 너무 안 맞으면 당신도 슬슬 하고 싶은 일 찾아봐. 우리가 당장 먹고 살 게 급한 건 아니니까.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천천히 정하면 되지. 나라고 뭐 처음부터 잘 됐나. 하던 일 때려치우고 도전하고 실패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당신 말이 맞아. 내 와이프지만 정말 배울 게 많은 사람이라니까? 나도 힘내서 살 길 찾아볼게. 그때만 해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함이나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지금 잠깐 방황은 하고 있어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는 거 그동안 열심히 번 돈으로 신혼집도 꽤 넓고 좋은 아파트로 하고 남는 방 한 칸은 남편의 미래를 위해 소재로 내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결혼하고 그렇게까지 나태해질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죠. 꿈 같은 신혼여행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됐을 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일을 관둔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한지라 한동안 남편이 출근할 곳이 없었죠.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저로서는 남편이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제대로 살펴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평일을 바쁘게 보내고 오랜만에 한숨 돌릴 여유가 있던 주말 오전 무심코 부엌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잔뜩 쌓여있는 배달음식 쓰레기에 음식물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접시들까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꿈을 꾸고 있나 싶더라고요. 설마 싶은 마음에 세탁실에 가니 세탁기 앞에도 빨래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기가 막혀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죠. 여보, 일어나봐. 저거 설마 일주일 동안 당신이 먹은 것들이야? 왜? 아니, 먹었으면 바로 치워둬야지. 저렇게 쌓아두면 어떡해. 빨래는 또 어떻고. 뭐야, 그것 때문에 자는 사람을 이렇게 깨워대는 거야? 일어나서 얘기해도 되잖아.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렇지. 나 맨날 바빠서 집에 못 들어오는 꼴 봤으면서도 꼭 집을 이렇게 했어야 됐어? 집만 좋으면 뭐해? 관리가 잘 되어야지. 그러게, 내가 청소 이모님 쓰자고 했잖아. 뭐? 집에 사람 있는데 청소 이모님을 뭐하러 써? 당신이 여유 있을 때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당신 먹고 입은 것들은 좀 치워줄 수 없어? 뭐야, 당신 지금 나 일 안 나간다고 구박하고 무시하는 거야?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라고? 그게 아니라 이건 기본이잖아, 기본.
당신 나랑 연애할 때도 어머님 집에서 살 때 이렇게 살았어? 난 엄마가 다 해줬는데? 어차피 나 백날 가르쳐도 집안일 잘 못해. 우리 엄마도 진작에 포기했다니까? 그냥 청소 이모님 쓰자. 당신 능력 되잖아. 무작정 이모님 부를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 당신도 할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집이 수백 평도 아닌데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직접 해야지. 그니까 직접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당신은 맨날 일하러 나가 있잖아. 그럼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데? 나밖에 없잖아. 나보고 집안일이나 하고 기다리라는 거잖아. 제가 바란 건 그저 본인이 먹고 쓴 접시, 설거지, 이불, 빨래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 뿐이었는데도 남편은 자격지심 때문인지 역정을 내더군요. 더 이상 말해봤자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고 남편에게 혹시 이직을 준비하면서 약간 우울증 같은 것이 생겼나 싶어서 싸움은 그쯤에서 관뒀어요. 얼마 없는 푹 쉬는 날, 그날은 하루 종일 집안일에 투자해야 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도 남편은 조금도 거들 생각을 안 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나와 연애하던 모습이 남편의 전부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요. 남편은 그렇게 한동안을 집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 채로 지냈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라고 기껏 만들어준 서재는 들어가 보면 먼지가 쌓인 것 외에는 깨끗하고 거실이나 안방, 부엌만 생활감이 묻어나더군요. 그것도 아주 진하게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지러져 있는 집을 보면서 내가 결혼을 한 건지 낳지도 않은 큰아들을 키우고 있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지만 저에게도 힘든 시절이 있었듯 남편에게도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에 꾹 참았어요.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기에 저도 응원하는 의미에서 남편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죠. 하지만 남편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제 회사에 들어오게 하는 거였죠. 일을 좀 하다 보면 남편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어요. 여보, 일이 잘 안 구해지는 거면 구할 때까지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래? 정말? 나 잘할 수 있어. 일 시켜만 줘. 당신 일 구할 때까지만 같이 일해보자. 개인적으로 남편과 쭉 제 회사에서 일할 생각은 없었기에 남편이 자기 일을 찾아갈 때까지만 일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여보, 당신 회사에서 일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 있지? 당신이 와이프인 거 알면 얼마나 놀랄까? 그래도 그런 거 이야기하고 다니지 마. 괜히 좀 그렇잖아. 언젠간 알게 될 텐데 뭐. 그리고 몇 명은 벌써 눈치챘는지 얼마 전부터 나한테 갑자기 잘해주기 시작하더라. 전화했던 회사에 비하면 잘릴 걱정도 없고 여기가 나한텐 천국이야, 천국. 남편은 오히려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다니는 걸 즐기더라고요. 거기까지 뭐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죠. 어버이날에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신우이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우야, 난 언제부터 니네 회사 나가면 돼? 그건 아직 상의를 안 해봐서 날짜 정해지면 말해줄게.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 몰랐어? 나 다음 달부터 올케네 회사 나가기로 했잖아.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당신이 설명해봐. 어떻게 된 거야? 아, 내가 전에 말했잖아. 누나가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한번 이쪽으로 제대로 일해보고 싶대. 그래서 내가 다음 달부터 출근하라고 했거든. 뭐라고? 어떻게 그걸 대표인 나한테도 말 한마디 없이 결정할 수가 있어? 그리고 무슨 부서에 뭘로 들어올 건데? 디자이너로 뽑으려고. 우리 누나도 감각이 꽤 괜찮아. 지금 하는 건 너무 디자인이 거기서 거기잖아. 좀 새로운 바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머, 올케. 서운하게 왜 그래? 둘이 부부인데 그럼 일심동체 아냐? 같이 운영하는 가족회사에서 한 사람은 허락만 받았으면 됐지. 그리고 나도 올케 가족 아니야? 너무한다 정말. 네? 가족회사라고 누가 그래요? 여긴 제가 엄연히 대표로 있는 회사고 남편은 임원조차 아닌 계약직 사원인데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동우도 들어가서 공동대표 된 거 아니었니? 네?
공동대표요? 누가 그래요? 당신이 그랬어? 그래. 그럼 동우가 우리한테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여보, 남편이 뒤에서 제 팔을 다급히 잡아당겼지만 그 팔을 뿌리쳤어요. 네, 저도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저희 회사의 대표는 저 하나뿐이에요. 순간 시부모님과 신우이의 표정이 당황한 듯 얼었지만 금방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오더군요. 그래 뭐 대표 자리에 하나라 치더라도 어쨌든 남편이 회사에 그렇게 상주해 있는데 공동대표나 마찬가지 아니니? 신우이인데 취직 정도는 시켜줄 수 있잖아. 어머님, 취직은 아예 다른 문제예요. 형님 디자이너로 일하고 싶으시면 관련 포트폴리오 제게 메일로 보내주세요. 보고 괜찮으면 연락드릴게요. 뭐라고? 여보, 뭘 그렇게까지 해. 우리 누나 정말 이런 쪽에 감각 있다니까. 그러니까 당신 말만 듣고 어떻게 취직을 시키냐고. 나도 낙하산 뽑을 땐 최소한의 할 말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냐. 그 감각 나도 좀 보고 뽑자. 그때가 아마 제가 시댁에서 처음으로 할 말 다 했던 날이었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제 일을 걸고 넘어지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족 일과 제 일은 다른 일이라는 선을 분명히 긋고 넘어가고 싶었죠. 고작 포트폴리오 보내달라는 말을 했을 뿐인데 형님은 무슨 엄청난 모욕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씩씩댔고 시부모님도 눈에 띄게 당황하셨어요. 아 참, 원래 이렇게 냉정한 애였니? 참 착하고 바른 애인 줄로만 알았는데. 바르니까 이런 것도 바르게 하는 거죠. 그래도 만에 하나 남편의 말대로 형님이 이쪽 일에 소질이 있고 타고난 감각이 있는 편이라면 정말로 일을 맡겨볼까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어요. 그때 마침 새로운 시각을 가진 디자이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형님은 하루 이틀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포트폴리오를 보내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론 형님은 그런 쪽 일은 한 번도 안 해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감각이든 능력이든 증명할 만한 결과물은 하나도 안 갖고 있었군 생각했죠. 그러고 보니 더 괘씸하더라고요. 힘들게 읽어낸 회사에 본인은 물론이고 누나까지 불러와 빨대를 꽂으려고 했다는 게 느껴져서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지 남편이 한동안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조용하게 제 비위를 맞추며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일을 반성하나 싶었는데 직접적으로 사과를 들은 적은 없었으니 경계는 계속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죠.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은 아닌 건지 확실히 시간이 지나니 그 불쾌했던 감정도 서서히 사그라들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그럭저럭 사이 좋게 지냈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연히 어떤 SNS를 봤는데 저희 제품이 떡하니 협찬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품 광고 의뢰를 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품과 모델의 이미지인데 우리 제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사람에게 협찬이 갔더라고요. 주 타겟층이 10, 20대였던 유명 색조 화장품 브랜드와 콜라보를 한 파우치 제품이었어요. 소녀들이 갖고 싶어 할 만한 색감과 디자인으로 업사이클링한 파우치라서 SNS 협찬 광고를 돌리니 꽤 반응이 좋았죠. 그런데 평소 화장을 즐기지 않는 듯한 중년의 여성분께 협찬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컨펌을 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당장 담당자를 통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 달라고 했고 전해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기획팀 과장님께서 이 사람한테 꼭 협찬을 하나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마케팅 부서에 그 사람을 적극 추천한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그 사람은 팔로워 수도 많지 않고 한때 유아 계정을 운영하다가 게시물을 올린 지 아는 지도 꽤 된 사람이었어요. 얼굴조차 낯선 사람인지라 대체 어떤 연유로 이 사람한테 맡기게 된 건지 조사해보니 신우이와 절친한 친구 사이인 모양이더군요. 기가 막혔죠. 화가 나는 걸 꾹 참고 퇴근을 했는데 집에 도착한 남편이 하는 말에 결국 뚜껑이 열리고 말았어요. 여보, 있잖아. 나 직급 좀 올려주면 안 돼? 이제 회사 사람들이 다 내가 당신 남편인 거 아는데 내 직급이 과장인 게 좀 민망해. 당신 말대로 대표까진 아니더라도
이젠 직급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직급을 올려? 당신보다 일 많이 하고 아이디어 내서 매출 올린 다른 직원들만 해도 벌써 몇 명이나 떠오르는데, 당신 직급 올릴 거면 그 사람들 직급을 먼저 올려주는 게 회사에 더 이득 아닐까? 뭐? 당신 어떻게 서운하게 말을 그렇게 해? 내가 회사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소리야? 모르는 분야여도 늘 새롭게 배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하고 있어.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아, 그래? 그렇게 모르는데 모델은 당신 마음대로 뽑아서 협찬을 해줬어? 뭐? 그걸 마케팅 과장이 얘기한 거야? 아니, 내 제품인데 내가 알아봤지. 난 그냥 마케팅 과장이 SNS 협찬 모델 찾길래 적당한 사람이 있어서 추천한 것뿐이야. 솔직히 언제까지 20, 30대만 노릴 건데 40, 50대 애 엄마들도 노려야 타겟층 확장이 되지. 그럼 그 패키지는 어떻게 할 건데? 완전 감성 자체를 젊게 만든 제품이야. 적어도 40, 50대한테 줄 거였으면 평소 화장을 하는 사람한테 줬어야지. 모든 게시물이 민낯에 색조 화장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협찬을 주면 사람들이 퍽이나 관심 가지겠다. 이게 우리 일만이 아니라 화장품 브랜드랑 콜라보한 제품인데 그쪽 이미지도 생각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 형님 친구분이던데? 형님 부탁받아서 협찬 준 거잖아.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타겟 확장도 신경 쓴 거라니까? 그니까 그걸 당신이 왜 신경 쓰냐고. 아, 내가 정말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함께 협업을 했던 화장품 회사에서 바로 피드백이 날아오더라고요. 더 신중하게 모델을 검토해 보겠다고 사과하고 잘 넘겼지만 남편이 결국 일에 지장을 줬다는 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난 솔직히 당신이 이제 좀 다른 일을 알아봤으면 좋겠어. 우리 회사 일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이제 와서 내가 갈 데가 어딨다고 그런 소리래. 가만 보면 당신이 일할 때 참 냉정하다? 당신이 이 사업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응원해줬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그날부터는 매일이 싸움이었어요. 솔직히 당장 잘라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회사 내에서 저와 남편이 부부 사이인 걸 다 아는 상황에서 해고를 해버리면 둘이 이혼을 했니 어쩌니 말들이 많아질 것 같고, 남편에게 권고사직을 하자니 들을 사람도 아니었어요. 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한들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 일을 구할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표 남편으로 떵떵거리며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일반적인 회사에 잘 적응할지도 의문이었고요. 그런 고민들에 일까지 밀려드니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흐지부지해졌어요. 그러다 명절이 찾아왔죠. 연휴가 꽤 길었던 명절이라 친정과 시댁에 후딱 다녀온 후 집에서 밀린 집안일도 하고 휴식 시간을 좀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가기로 했던 하루 전날 저녁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초대되어 있는 잔치 톡방에 시어머니가 통보식으로 문자를 남겨놓으셨더라고요. 내일은 동우집에서 모이는 걸로 하자. 우리 집은 좁으니까 넓은 집에서 모이는 게 맞지? 더 환장하겠는 건 최근 일이 바빠 피곤했던 탓에 그 문자를 보지 못한 채 잠들어 버려서 그 사실을 다음날 아침에야 알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여보, 이게 뭐야? 우리 어머님 집에서 모이기로 했잖아. 그랬지. 근데 엄마가 우리 집에서 모이는 게 편할 것 같다고 하셔서. 아니, 그럼 당신이 말렸어야지. 왜? 그냥 오시라고 하면 되지. 청소도 내가 다 해놨어. 당신은 할 거 없어. 아무리 남편이 대강 청소를 끝냈다고 해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그냥 어머니 댁에서 모이자고 해. 이제 와서 어떻게 그래. 이미 거의 다 오셨을 텐데. 뭐라고? 시간을 보니 어머님께서 모이는 시간을 이른 아침으로 정해놓으셨더라고요. 남편과 싸운 지 얼마 안 되어 초인종이 눌렸고 인터폰에는 시부모님과 신우의 얼굴이 비쳤어요. 아, 오랜만에 아들집에 와보네. 이 집이 좋긴 좋구나. 확실히 집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직장인 월급으로 이런 데 사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지. 그럼 뭐해요, 아빠? 하나밖에 없는 신우이 취직도 안 시켜주는 냉혈한 사장인데 뭐. 그래도 이렇게 좋은 집 사는 걸 보니 내 동생도 능력자는 능력자다. 어머님, 아버님, 형님, 저는 어제 일찍 잠들어서
오늘 모임 장소가 바뀐 것도 방금 전에 알았어요. 원래 시댁에서 저녁 좀 모이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왜 갑자기 바꾸신 거예요? 이럴 때 아니면 내가 아들 집에 언제 와보겠니? 며느리가 이런 건 알뜰살뜰히 챙겨서 때 되면 시댁 식구들도 초대하고 해야 하는데 맨날 바쁘다고 일핑계로 초대를 안 하니 이런 날에라도 한번 와봤다. 그래, 우리가 사업하는 며느리 보고 매번 이리 와라 저리 가라는 것도 영 찜찜하고 말이지. 너 피곤하니 우리가 직접 움직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이리 와봤다. 아유, 얼굴 봐라. 피곤하긴 한 모양이네. 엄청 상했어. 나도 어차피 올케 덕보는 건 물 건너갔으니 명절이라도 좀 쾌적한 집에서 쾌적하게 시간 보내자. 그 정도는 괜찮지 올케? 시댁 식구들은 아주 다 같이 모여서 절 골탕 먹이려고 작정이라고 한 사람들 마냥 죽이 척척 맞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그러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려니 싶었지만 그걸 방관하면서 이 상황을 내심 즐거워하는 듯한 남편의 태도가 몹시 거슬렸죠. 당신이 초대한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래서 전 시댁 식구들과 손님 마냥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괘씸해서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 말을 들은 시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설마 싶은 표정이셨지만 제가 정말로 자리에 엉덩이를 무겁게 붙이고 있으니 점점 표정이 굳어가더라고요. 저 피곤한 줄은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여보, 난 힘드니까 오늘 당신이 좀 대접해드려. 찬장에 홍차랑 커피 원두 있거든? 거기에 다가 좀 올려서 가져와. 예, 아무리 그래도 직장을 너 혼자 다니니? 우리 동우도 같은 회사 다니기 매한가지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어머님, 어떻게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들어앉은 사람이랑 회사 대표를 비교를 해요. 저 사람 할 일 없어서 회사에 놀러 다녀요. 피로도는 저에 비할 바가 어때죠? 남편은 그날 하루 종일 시댁 식구들 대접을 했어요. 참 웃긴 건 제가 대접할 때는 손 하나 까딱 않던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왔다 갔다 하며 일하니 그건 안쓰러워 보였는지 다들 일어나서 남편을 돕더라고요. 그때 잘 대처한 덕분인지 그 뒤로는 말도 없이 저희 집에 약속을 잡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피해보는 일 없이 시댁 식구들도 골탕을 먹였지만 그럼에도 남편에게 불쾌하고 화나는 감정은 쌓이더라고요. 그러는 중간에도 시간은 흘러 결혼 1주년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우리 곧 1주년인데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 여행?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우리끼리 여행 가서 뭐하게. 가서 싸우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아이,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1주년에 같이 여행 가서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하자. 그러지 말고 기분 전환하러 다녀오자. 우리 그동안 너무 서로한테 예민하게 굴었잖아. 여행 다녀오면 좀 나아질 수도 있지. 잦은 다툼 때문에 처음엔 남편과 1주년 기념 여행 따위 함께 갈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시기에 정말 제 비위를 잘 맞췄고 계속해서 일 때문에 피곤해서 둘 다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렇다는 말로 저를 설득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여행을 가고 싶었길래 그렇게 살살 기었나 싶네요. 아무튼 일에 치여있던 건 사실이니 계속된 설득에 솔깃해지긴 하더라고요. 알겠어. 그럼 비행기표랑 숙소는 당신이 좀 알아봐. 일 때문에 남편에게 카드를 맡겼고 남편은 며칠 열심히 찾아보더니 숙소와 항공권 결제를 하더군요. 어련히 알아서 했겠거니 싶어서 별로 터치를 안 했고 막상 여행 날짜가 다가오니 설레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이 여행지로 정한 곳은 이탈리아였어요. 신혼여행 때도 안 갔던 유럽을 가겠다고 생각하니 기대가 됐어요. 여행 일정 때문에 꽤 긴 휴가를 내놓은 터라 여행 몇 주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집안일도 거의 이모님을 불러 맡겼고 여행 준비도 남편에게 다 맡겨버렸죠. 그게 제 불찰이었을까요? 여행 당일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여보 뭐해? 빨리 가자. 아유,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래. 잠깐만 좀 기다려봐. 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밟으러 가려는데 남편이 자꾸 꼭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면서 불안해 하더라고요. 처음엔 뭐지 싶었는데 몇 분 뒤 나타난 시부모님 때문에 정말이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아, 내가 정말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니까. 내 평생 이 나이에 이탈리아를 가볼 거라고는 생각이나 했겠냐고. 그러니까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동우 아니었으면 비즈니스석도 타볼 일 없었겠지.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결혼 기념일 여행 아니었어? 아, 우리 엄마 아빠 기념일도 우리랑 한 달 차이밖에 안 나잖아. 이왕 가는 거 부모님도 모시고 가면 효도도 하고 우리도 좀 덜 싸우지 않을까 싶어서 모시고 왔어. 근데 그걸 이제 말해? 이렇게 당일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었잖아. 미리 말하면 당신이 순순히 모시고 갈 사람이야? 이렇게라도 해야 자연스럽게 가족여행을 갈 거 아니야. 그럼 어머님 아버님은 네 돈으로 항공권 끊어드렸니? 아니, 당신이 카드 줘서 그걸로 다 했지.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항공권 내역을 확인해보니 제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던 비즈니스석 2장에 남편 이름으로 일반석 2장이 더 예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남편이 덧붙이더군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두 분은 비즈니스석 타고 우리가 일반석에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끊어놨어. 나 허리 안 좋아서 비즈니스석만 타야 하는 건 알고는 있는 거지? 뭐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 엄마 아빠를 일반석에 태울 수는 없잖아. 글쎄, 그럴 줄 알았으면 두 분도 당신 돈으로 비즈니스석 끊지 그랬어. 미안한데 다 내 카드로 긁었는데 일반석에 타고 싶지 않은데? 비즈니스로 한 장 더 있으니 나 말고 비즈니스로 타고 싶은 분은 누구로 할지 잘 상의해봐. 비즈니스석 2장, 일반석 2장으로 하면 당연히 시부모님을 태울 거라고 생각한 의도가 빤히 보여서 남편 의도대로 따라가 주긴 싫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번 여행의 경비는 전적으로 제가 된 거였어요. 가서는 남편이 준비한 돈으로 쓰기로 했다지만 항공권과 숙소 등 큰 돈이 들어가는 건 다 제 카드로 해놓은 상태였죠. 시부모님과 비즈니스석에 다 장기 비행을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라도 일반석에 탈 줄 알았는지 남편 안색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라고요. 당신 진짜 우리 엄마나 아빠랑 타게? 어쩔 수 없잖아. 한 분이라도 타게 해드려야지.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를 비즈니스석에 보냈어요. 아우, 저 사람도 나이가 있는데 나만 비즈니스석에 타서 미안해서 어떡하나? 그러게요. 두 분 가시는 거 알았으면 비즈니스석으로 해드리라고 했을 텐데 저 사람이 센스가 좀 없었네요. 그래도 어머님이라도 타신 게 어디예요? 저 듣기 불편하라고 시아버지를 걱정하라는 소리도 바로 맞받아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심기가 불편하셨는지 다음부터는 말씀을 안 거시더라고요. 솔직히 비즈니스석은 좌석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기 좋아서 그다지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잠도 자고 나니 도착했더라고요. 나와서 캐리어를 찾은 후 남편과 시부모님께 통보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따로 다니죠. 저는 결혼기념일 여행을 온 거지 시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온 여행은 아니거든요. 뭐?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어차피 숙소도 같이 쓸 건데 따로 다니자고? 숙소 같이 쓴다고 누가 그래? 다 내 카드 긁어서 예약한 거 아니야? 당신이 호텔 알아봐 준 건 고마운데 그건 그냥 결혼기념일 선물이라 생각할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예약만 해준 건데 이거라도 선물이라 생각 안 하면 내가 너무 슬프잖아. 시부모님이랑 올 줄 알았으면 난 안 왔지. 나한테 미리 말 안 해준 건 당신이니까 두 분 모시고 어디서 묵을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 말 다 했어? 이렇게 타지에 와서까지 매정하게 굴어야겠어? 매정?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당신 부모님 두 분 다 비행기까지 태워드렸으면 난 며느리로서 충분히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돌아가는 비행기표 취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토달지 말고 잘 여행하고 와. 그 말을 끝으로 전 캐리어를 들고 떨어져 나왔어요. 남의 돈으로 하는 여행이라 더 열심히 알아본 건지 남편이 예약해 놓은 호텔과 여행 일정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원래 둘이 올 생각이었던 여행이 혼자가 되어버리니 쓸쓸하긴 했지만 오히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 마음이 치유받는 듯한 여행 일정을 즐기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는 날짜는 같아도
자리 지정을 따로 해서 떨어져 있으니 더 편하더라고요. 이 긴 여행을 마치고 나면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기가 막힌 일은 이로써 끝날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오니 더 기가 막힌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기척이 없어야 할 집안의 사람 기척은 물론이고 냄새까지 나더라고요. 맥주병이 바닥에 뒹굴고 있고 고기 굽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거실에서 떡하니 상을 펼쳐놓고 낯선 사람들과 고기를 구우며 술을 마시고 있던 시누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 올케, 오늘 들어오는 날이었어? 내일인 줄 알았네. 아 어쩌지?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그래도 덕분에 몇 날 며칠 친구들이랑 넓은 집에서 재밌게 놀았어. 다음에 놀케도 같이 하자고? 뒤늦게 따라 들어온 시부모님도 현관에서 놀라는 기색은커녕 이 집이 젊은 애들 놀기에 분위기 괜찮지 같은 뻔뻔한 소리나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재밌게 놀았어 누나? 형들이랑 누나들 엄청 오랜만이네요. 동우야, 덕분에 잘 놀았다. 우리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서울에 이렇게 오래 있어 보겠니? 태어난 남편의 태도까지 보고 나니 정말 저 빼곤 다 알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에 오자마자 하려 했던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아요. 오늘 오길 잘했네요. 남편이 집안에 들여놓은 캐리어를 다시 현관 밖으로 걷어차듯 내보냈어요. 그리고 시누이를 쳐다보며 똑바로 말했죠. 여기요. 당신 동생 반품할게요. 그 말에 웃던 얼굴들이 전부 얼어붙더라고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집 비워놓지 않으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 테니 정리 똑바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당신도 더 챙길 짐 있으면 챙겨도 싹 다 버리기 전에. 그 후로 시댁은 여러 번 연락해왔어요. 얘야, 우리도 동우가 너한테 우리가 같이 간다는 말을 안 했다고는 생각도 못했다. 우리도 몰랐어. 올케 정말 미안했어요. 올케가 그렇게 화낼 줄은 몰랐어요. 진심이에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 난 그냥 당신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계획한 여행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걸 우리만 한다는 생각에 부모님까지 모시고 가고 싶어서 그랬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사과도 후회도 그 시절 저로 돌려놓을 수 없었어요. 완벽하게 혼자가 되어서 다녔던 여행에서 저는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누나도 아닌 그냥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봤어요. 햇살 좋은 광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하루를 살아봤죠. 남편과 헤어지면 외롭고 쓸쓸할 줄 알았지만 의외로 그런 시간들은 제게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좋았어요. 맞아요. 그 여행에서 전 남편과의 이별을 결심하게 됐어요. 이혼을 하면 하늘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편 없는 긴 시간들이 제겐 오히려 위안이 되고 평화롭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냈죠. 지금은 남편과 이혼을 했고 그 여행에서 만났던 소중한 인연들과 만남을 이어가며 결코 외롭지 않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웃을 수 있다는 걸 그 여행이 알려줬거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매일매일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